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고 남편은 없어요. 아들은 제가 21살 때 전 남편과 조금 빠르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벌써 20살이 다 되어 가죠. 오늘은 몇 년 전에 일어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저와 전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동갑인데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실수로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급하게 결혼을 한 거였죠. 둘 다 21살이어서 돈도 없고 직업도 없었기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갓난아기일 때 이혼을 하셔서 연락은 전혀 안 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는 남편과 시아버지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라 굉장히 무뚝뚝하였는데 정말 악덕이었습니다. 솔직히 이혼 사유의 70%는 시아버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시아버지는 완전 조선시대 사람이세요. 말수도 적으시고 방 안에만 계셔서 몰랐지만 시댁살이를 하다 보니 그곳은 저에게 감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밥을 차리면 반찬 하나하나 다 맛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저한테 던지시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사과를 깎아드리면 한 입 먹고는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하시고 다시 한 입을 먹으시다가 다시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시니 늘 남은 건 제가 처리해야 했죠. 제가 이런 일들을 21살 때 겪으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서 남편한테 다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저 아버지가 표현이 서투르셔서 그래. 널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딸 같아서 그러실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죠? 어떤 아빠가 딸한테 음식 집어던지고 그러나요? 저는 무관심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얼른 아이를 낳고 이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조건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의 여자는 저 혼자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아들을 낳으라고 했죠. 성별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강요를 하시니까 저도 아들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인지 제 아이는 유산이 되었어요. 유산이 되자마자 남편까지 독하게 바뀌었고 시아버지는 지금도 엄한데 더 엄해지셨죠. 유산 소식을 전해드리니 제 머리를 콩 하고 주먹으로 내리치시고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들 못 만드는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윽박을 지르셨어요. 제가 시아버지께 맞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안 말렸냐고 물어보니까 맞을 짓 했잖아. 이러는 겁니다. 이 집에서 제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안 그래도 유산해서 속상하고 슬픈데 우울해할 틈도 없이 시아버지와 남편의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아픔에 공감도 못 해주면서 밖으로만 나다니더라고요. 매일 늦게 새벽에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예 대놓고 제 옆에서
여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정부밖에 되지 않았죠. 남편이 결국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았고 둘이서 안으면서 저희 동네를 걸어 다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멀리서 다른 여자랑 남편이랑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쳐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날 남편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제가 또 임신을 해버렸어요. 남편의 아이는 확실했는데 혹시나 또 아이를 잃게 되거나 딸이 나오면 이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우선 남편과 시아버지께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남편은 좋다고 하면서 기분 좋게 도장을 찍더라고요. 저희는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저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 솔직히 아들이 태어나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는 절대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할아버지, 아빠 밑에서 교육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저 혼자 키우기로 했고 갓난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에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주말 알바, 평일 낮 알바, 평일 저녁 알바까지 했죠. 다행히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시니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시댁에서 살았을 때 친해진 이웃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힘들 때 많이 의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여자였는데 그 친구도 갓난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서 말이 잘 통했죠.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남편이 재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그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자도 저처럼 결혼하기 전 임신한 채 시댁살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악덕한 시아버지 미치면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그 여자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뒤 제 친구가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완전 놀란 목소리로 그 집에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역시 저와 똑같이 아들을 안 낳으니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솔직히 저는 그 집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말해주니까 조금은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앞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뒤 저는 아들을 키우는 데만 매진했어요. 저는 제 삶 모두를 저희 아들에게 바쳤는데 다행히 아들은 제 노력을 알아준 건지 뭐든지 성실히 잘 해내고 예의도 바른 아이로 자랐어요. 그렇게 애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학급 반장도 하면서 멋지게 자랐죠. 행복한 날들을 지내고 있을 무렵 제 휴대폰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혹시 아이에 관련된 일일까봐 전화를 받으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바로 끊는다 하고 끊으려는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잠시만, 통화 가능해? 뭔데? 너
아들 낳았다며.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알았는데? 네 친구가 말해줬지. 둘이 꽤 친했잖아.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야.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할 생각하지 마. 라고 한 뒤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제 친구는 저를 배신하고 저의 모든 정보를 전 남편에게 전해준 것이었죠. 너무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친구에게 전화를 해봐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이를 하교시키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 앞에 익숙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채 하고 지나가려는데 제 손목을 붙잡고는 잠깐 이 얘기 좀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엄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데 아 엄마 친구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급히 집으로 보내고 전 남편과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가 내 아들이야? 네 아들 아니라니까.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래도 내 핏줄이란 거잖아. 그 말하려고 지금 여기 부른 거냐? 아니,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어? 왜? 나랑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나 그 여자한테 돈 다 뜯겼어. 꽃뱀이었더라고. 친구가 말해준 바로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서 딸을 낳아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해줬는데 남편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전 남편은 뒤따라 나와서 제 손목을 붙잡고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나 정신 차렸어. 정말이야. 미진아, 내가 너무 미안해. 사과할게. 다시 나랑 합쳐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저희 둘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다. 집으로 가니 전 남편은 애 학비는 혼자서 벌만해? 내가 미리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줄까? 아들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서 거의 50개가 넘는 질문을 문자로 보내왔고 저는 전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다행히도 집에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저는 그 사람과의 기억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처음 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내 남자친구 뺏어간 불려우냐? 네가 뭔데 내 남자친구한테 꼬리를 쳐? 너 내가 상간녀 소송할 거야. 위자료 왕창 뺏어올 거라고. 너 각오해. 내가 너희 집 찾아가서 다 뭉개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끊으려는데 너 김미진 아니야? 라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전 남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계속 휴대폰만 보고 밖으로 나가서 잘 안 들어온다면서 저 만나러 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 남편과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하니까
몰래 전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연락처에 내 거 미진이라고 저장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소름 돋아서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 말을 믿을 리가 있나요? 그 사람은 저에게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고 고소를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결국 저는 지금까지 전 남편과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했더니 그제서야 납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저는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아직 어리다 보니 휴대폰을 사주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항상 잘 받던 아이가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당장 학교로 달려갔어요. 학교에 가니 선생님은 진작에 하교를 했다고 하면서 걱정하더군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죠. 몇 시간이 걸려서 아들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은 전 남편과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몇 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동네를 헤매고 다니며 아들을 찾아다녔는데 전 남편과 있으니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들과 전 남편이 손을 잡고 있길래 당장 놓고 전 남편한테 따졌죠. 너 이거 납치야, 알아? 무슨 납치야?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 아들? 네가 나한테 돈 한 푼이라도 준 적 있어? 양육비 한 번도 준 적 없고 너 그리고 친권도 없어.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나랑 우리 아들밖에 없다고. 너 아빠 아니야. 정신 차려. 미진아, 너 왜 그래? 너 안 그랬잖아. 야, 너 착한 척 하지 마. 방금 네 여자친구가 나한테 전화 와서 쌍욕하더라. 제발 우리한테 민폐 좀 끼치지 말고 사라져. 경찰분들, 이 사람 제발 감옥에 넣어주세요. 우리 아이 납치하고 스토킹하고 무서워서 저희 아이 함부로 학교 보내겠나요?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사람한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저희 아들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정말 미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전 남편이 연락도 없이 데리고 간 거니까 너무 화가 나서 울분을 토해버렸죠. 결국 저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전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더 받다가 갔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아들도 전화를 착실하게 잘 받았고 정말 거의 1년 정도는 전 남편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착했던 아들이 반항을 하면서 저한테 덤벼드는 거 있죠? 저는 이런 아들을 키우는 게 엄마 혼자로서는 너무 벅찼고 이래서 다들 아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가 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계속 아빠를 달라고 하면서 월요일날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주말에 아빠랑 축구했던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아들은 아빠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못하니 무리에 끼지도 못해서 속상하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저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서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아들의 휴대폰을 보았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온 사람의 이름은 아빠라고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휴대폰을 열어보니 전화번호는 바로 전 남편의 번호였죠. 대화 내용을 보니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진솔한 대화도 나누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났습니다. 물론 전 남편이 계속 집착하면서 만나자고 했고요.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본 아들이 뭐 하냐면서 휴대폰을 낚아채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너, 이 사람 왜 아빠라고 저장되어 있어? 응?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냐고. 너 정말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이 아저씨가 계속 학교 앞에 찾아와서 밥 사준다고 하고 돈 준다고 하고 괜찮다고 해도 계속 따라다니고 나도 너무 힘들어 엄마. 그리고 전화번호도 내 휴대폰 뺏어가서 몰래 자기가 저장해 놓은 거야. 저번에 지우니까 왜 지우냐면서 다시 저장했어. 매번 안 만나주면 집이랑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니까 만나는 거야.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랐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해줬어. 이 아저씨가 엄마 엄청 괴롭혔다며? 나 다 들었어.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아빠 달라고 한 건 이 아저씨가 아니라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고 연애도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말한 거였어.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한 거라고.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라고 하며 아들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차올랐고 저는 아들과 꼭 껴안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이렇게 성숙하다니요. 저는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만나러 간다길래 저는 아들 보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제가 그 자리에 나갔어요. 제가 오니까 전 남편은 좋아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저를 반기길래 웃는 얼굴에다가 제대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공원 안쪽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 보는 사람은 없었죠.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는 저를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너지. 그동안 가면 쓰느라 힘들었겠다. 왜? 이번에 네 여친은 마음에 안 드냐? 임신이 안 되는 몸이래. 우리 아버지 지금 손자 보고 싶다고 난리란 말이야. 네가 우리 집에 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주면 딱 좋은데. 너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안 만나주면 찾아간다고 협박하고 만나서 억지로 밥 먹이고 네가 아빠라고 말했다며? 너 그거 폭력이야. 알아? 우리 아들인데 뭐 어때? 아들한테 아빠가 그런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턱 막혔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한 척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집 근처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절대 저와 아들 옆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전화나 문자도 절대 못했고요. 아들도 드디어 숨을 쉬는 것 같다면서 좋아했고, 저희는 아들의 중학교를 다른 동네로 입학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소식도 모르고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이제 크니까 집안의 가장이 된 것처럼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어요.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전 남편이나 전 아내가 연락이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무조건 무엇을 노리고 연락을 한 것일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셨습니다.